노년의 품위 있는 말습관 들어보셨나요? 화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80평생 정신과 의사로 살아온 김 박사입니다.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고 듣고 울고 웃으며 살다 보니 이제는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의 속이 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말, 그 중에서도 욕설과 뒷담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욕과 뒷담화, 왜 우리는 자꾸 하게 될까요? 우선 이 질문부터 던져봅시다. 나는 왜 저 친구한테 그렇게 화가 났을까? 왜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을까? 왜 그 사람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굳이 했을까? 그건요, 속상한 마음을 말로라도 풀고 싶어서입니다. 노년이 되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기회가 줄어들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고, 아내는 바쁘고, 자식들은 손살에 치고, 그러다 보면 쌓입니다. 서운함이, 분노가, 억울함이. 그래서 말로 푸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욕 한마디, 뒷담화 한 토막. 그 순간만큼은 속이 좀 시원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후회를 남기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지요. 무의식 속 상처가 욕으로 나온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합니다. 내 안의 상처, 불만, 불안이 남에게 전가되어 나오는 현상이지요. 예를 들어 어느 날 친구가 모임에 안 나왔습니다. 에이, 또 변덕이야. 지 맘대로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실은 나를 무시한 것 같은 느낌이 불편하게 만든 거죠. 그 불편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욕과 뒷담화로 삐뚤어져 나옵니다. 또 하나, 소속감 때문입니다. 노년에는요, 친구도 점점 줄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럴 때 누군가와 공통의 적을 만들면 친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걔도 이상하지. 내 말이. 걔 진짜 별로야. 이런 식의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친밀감은 거짓된 유대감입니다. 함께 욕하던 그 사람은 언젠가는 나에 대해 또 욕하게 됩니다. 그게 뒷담화의 무서운 구조예요. 욕을 함께하면 가까워진 것 같지만 사실은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욕과 뒷담화가 자기 존중을 갉아먹고 욕설과 뒷담화는요,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말을 제일 가까이 듣습니다. 내가 욕을 하면 내 귀는 가장 먼저 그 독을 마셔요. 욕할수록 내 마음은 피폐해지고 뒷담화를 할수록 스스로 신뢰를 잃습니다. 예전에 제 진료실에 한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김 박사, 내가 화가 나서 그 인간 욕을 했는데 이상하게 내 기분이 더 나빠졌어. 왜 그런가? 그 할아버지 78세의 친구랑 절교하셨어요. 원인은 모임에서 빠진 거 가지고 욕 한마디였죠.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욕은요, 남한테 던지는 화살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꽂히는 칼입니다. 그 이후 그분은 말 줄이기 훈련을 하셨고 나중에 친구분과 화해도 하셨답니다. 자, 오늘은 왜 욕하고 뒷담화를 하게 되는지 그 마음의 구조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욕설과 뒷담화를 멈추는 방법. 첫 번째, 말을 삼키는 훈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입을 다문다는 건 침묵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72세 어르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한동창 모임에서 술 한잔하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너 옛날부터 싸가지 없었잖아. 지금도 그래. 그 말 한마디가 문제였습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얼굴이 굳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욕설이나 날선 말들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의 왜곡된 표현일 뿐입니다. 그 본심은 서운하다, 힘들다, 그리웠다일 수도 있어요. 감정 표현과 욕설은 달라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욕을 퍼붓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속상해, 마음이 아프다, 그 말에 상처받았어,
이런 말은 감정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게 곧 욕과 뒷담화의 형태로 왜곡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바로잡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감정 노트 쓰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꼭 권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감정 노트 쓰기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면 됩니다. 그날 나를 가장 화나게 한 일을 적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도요. 예시로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오늘 A가 내 말을 무시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속에서 분노가 끓었다. 그 말 때문에 내가 가치 없어 보인다고 느꼈다. 이렇게 쓰면요. 내 감정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욕을 꺼내기 전에 이미 마음 안에서 그 화는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지요. 다음은 10초 호흡법입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화를 참으려면요. 멈춤이 먼저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게 호흡입니다. 코로 숨을 천천히 4초간 들이쉽니다. 2초간 멈춥니다. 입으로 4초간 내쉽니다. 이걸 35번 반복하세요. 욕이 올라오는 순간 이렇게 10초만 숨을 고르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욕 대신 생각이 나가게 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명상은 침묵 명상입니다. 입을 닫고 마음을 여는 시간. 하루 3분만이라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침묵은요. 단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감정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80 넘으신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말로 이겼는데 지금은 침묵으로 이긴다. 그게 진짜 품위입니다. 그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입니다. 입을 닫으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을 열면 관계가 회복된다. 욕하고 나오면 후회가 따라오고 참고 나면요. 후회가 줄어듭니다. 당장은 답답해도 욕을 삼킨 하루는 후회 없는 하루로 이어집니다. 2. 비난 대신 공감하기입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까? 쟤는 왜 저렇게 말이 많아? 쟤는 왜 저렇게 외로울까?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그 사람은 입만 열면 남 욕이에요. 말이 너무 많고 허풍이 심해서 못 봐주겠어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이 많은 이유는요. 속이 많이 외롭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도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거죠. 한 78세 남성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아이고, 박사님. 저 아내 좀 말려줘요. 아침부터 밤까지 잔소리예요. 물 먹었냐? 약 먹었냐? 발 닦았냐? 사랑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저는 그분 아내분도 따로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죠. 저 사람은요. 예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또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그 말을 남편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이 말없이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날 이후 잔소리라는 단어 대신 걱정이라는 단어로 아내를 이해하게 되셨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짜증이 날 때 바로 욕설이나 험담이 나가기 쉽습니다. 그럴 땐 딱 한 번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저 사람이 지금 불안해서 저러는 건 아닐까? 저 사람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중 아닐까? 지금 저 말 뒤에 숨은 외침은 뭘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순간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집니다. 비난 대신 이해가 나오고 이해는 공감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써보세요. 오늘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지를 상상해 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해 보는 문장을 써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웃이 인사를 안 받아서 기분 나빴다. 하지만 어쩌면 그분도 무슨 걱정이 있었을지도.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 이렇게 쓰다 보면 상대방의 얼굴이 미움에서 연민과 이해의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공감은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닙니다. 듣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듣는 순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겠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제가 상담할 때 늘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말을 끊지 마세요. 충고하지 마세요.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사람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공감은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배웁니다. 그리고 말보다 중요한 게 태도라는 걸 알게 되지요. 욕설은 순간의 해소이고 공감은 평생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친구가 잘못했을 때 또 그 짓이냐 하고 비난하는 대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많이 속상했나 보구나. 이런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3. 내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연습. 내 감정을 말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나를 표현하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0세 어르신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남편분이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쓸데없이 민감하게 굴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내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서운했어요. 당신이 내 앞에서 다른 여자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내가 늙어서 여자로 안 보이나 싶었어요. 그 한마디가 남편분을 멈춰 세웠습니다. 비난이 아닌 감정 표현. 그건 상대의 방어심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그래요? 그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그럼 상대는 바로 방어적이 되지요.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조금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속상했어요. 그날 인사를 안 받아줘서 나는 혼자 외롭게 느껴졌어요. 이런 말투는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감정 표현입니다. 또 감정 노트 쓰기입니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이렇게 써보세요. 오늘 내가 기분이 상했던 일, 그때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지. 예를 들어, 오늘 친구가 약속을 잊어서 마음이 상했다. 속으로는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 만날 땐 그날 서운했어라고 솔직히 말해보고 싶다. 이렇게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는 습관이 우리의 말과 태도를 바꿔줍니다. 85세 남성 한 분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는 맨날 핸드폰만 보고 내 말은 귓등으로 듣더라. 아버지 말을 무시하는 거냐?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도 너무 예민하세요. 하지만 제가 그 아버지에게 이런 조언을 드렸죠. 직접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면 존중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라고요. 다음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오셔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그 한마디에 애가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고. 감정은 폭발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솔직하고 품격 있게 표현하면 상대도 그 진심을 듣습니다. 비난은 당신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항상 늦잖아. 당신 때문에 기분 나빴어. 하지만 감정 표현은 나로 시작합니다. 나는 기다리면서 좀 외로웠어. 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 이 한마디 말 차이가 말의 품격과 관계의 질을 바꿉니다. 노년의 품격은 말에서 나온다. 80세가 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나도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쑥 나오는 욕 대신, 가시 돋친 말 대신 따뜻하고 정확한 감정 표현을 선택해보세요. 이제 여러분, 말을 삼키는 기술, 공감하는 기술,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 이 세 가지를 잘 익히면 노년의 관계는 훨씬 따뜻하고 건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한 줄 소개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다. 이 시리즈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따뜻한 마음과 고운 말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신과 의사 김 박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좋은 관계 영성 이야기 시즌 3로 찾아뵙겠습니다.